매주 수요일에 만나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사건 키워드 볼까요?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2라운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나란히 출석했죠, 이 자리에. 그렇습니다. 예.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두 사람 모습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 밝히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법정에서 좀 어떤 입장 밝히셨나요? 예, 변호사님. 네, 이번 재판이 항소심 첫 재판이죠. 그렇습니다. 예.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게 무려 6년 만인데 네. 이번 재판에는 꼭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둘 다 나왔던데. 사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서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측의 소송 대리인, 즉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날 항소심 첫 기일에는 두 사람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면한 장면, 지난 1심의 2018년 조정 절차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이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1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전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최태원 회장도 노소영 관장 측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또 이 예. 사안 자체를 두고 세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 자신이 직접 법정에 나서서 자신의 심경과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비가 온다고 짧게 한마디 던진 이유가 있었군요. 네. 노소영 관장 이번 재판에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앞서 들었듯이. 네. 근데 이제 지난 11월 항소심 변론 준비 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몇 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잠깐 듣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방금 들은 발언은 이 두 사람 간의 소송이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 고백에서 네. 시작됐다. 이걸 네. 뭐 강조하려고 한 말 같은데요. 동거인과 혼외자의 존재로 인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충분한 수준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인정되지 않았다. 향후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바로 잡혀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8년 9월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 청와대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2녀 1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최태원 회장이 돌연 동거인과 혼외자가 있다면서 부인과 결혼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사 편지를 보냅니다. 재벌가의 치부라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스스로 공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급기야 2017년 7월에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데 긴 시간 이혼에 반대해 오던 노 관장 2019년 12월 태도를 달리해 반소를 제기합니다. 1조 원대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시작하는데 네. 2022년 12월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노소영 관장에게 665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주고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이번 재판에서도요. 양측이 가장 크게 부딪힌 부분이 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그리고 혼외자에게 쓰여진 비용 이거에 대해서 노 관장이 지적한 부분이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내용이 좀 짚어주시죠. 노 관장의 주장은 최 회장이 그동안 동거인과 혼외자에게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썼다. 이 정도로 내연녀가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었다면 이혼 사건에도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충분히 이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에 특정 로펌을 선임해서 이 재판부의 재배당, 즉 재판부 재변경을 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까지 했군요. 그렇지만 최 회장 측은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 1,000억 원 증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혼인생활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도 오히려 노 관장에게 지속적인 돈을 지급해왔고 동거인에게 지급한 돈은 6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서
재판부 이른바 재판부를 선별하기 위한 변호사 쇼핑은 노관장 측이 단행해 왔다. 예. 노관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 지정되었을 때 선임했던 변호인으로 인해 실제로 재판부가 변경되기도 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변경된 것은 노관장 측이 선임한 변호인으로 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 최 회장 측이 선임한 변호인으로 인해 재판부 재변경이 또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검토 결과 서울고등법원이 재판부 재변경은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항소심 첫 재판인데 네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죠? 1심에서는 SK 지분에 대한 노관장 측의 기여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노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 측이 5조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예. 그중 많은 부분을 SK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가사 노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 일을 해온 이상 50% 정도, 즉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직접 지급해달라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이 가사 노동, 즉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 분할을 인정하게 되면 이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서 예. 실제로 SK 주식을 직접 분할하라는 판결은 내리지 않고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 등을 들어서 665억 원만 현금 분할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재산 분할 형태를 좀 변경한 겁니까? 노관장 측이? 노관장 측이 1심 판단의 부당성은 지적하면서도 예를 들어 사업용 재산을 분할하기 어려우면 사업용 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되 사업용 재산 자체는 최 회장이 그대로 보유하고 현금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전제된 이상 SK 주식을 분할하라는 취지의 주장은 유지하지 않을 테니 예. 현금으로 재산 분할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건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마약 취해 난동. 자, 납치를 당할 것 같다며 길거리에서 나와서 소동을 벌였던 남성. 알고 보니까 마약에 취해 있었다죠?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 남성이 뛰쳐나오더니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신발까지 벗겨지는 상황을 목격하실 수 있는데 예. 누군가에게 쫓기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또 달립니다. 결국 도착한 곳이 서울시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요. 납치를 당할 것 같다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경찰이 출동했더니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요청했다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 예. 인근 어린이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 알고 보니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이 남성이 머무른 모텔에서는 주사기와 필로폰이 발견됐는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 남성은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즘 보면 마약에 취해서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은데 그만큼 마약 사범이 늘어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에는 3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주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경북 영주에서는 마약을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자해를 했습니다. 마약 사건을 실제로 접해보면 마약을 복용했을 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는 형태로 그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환청과 환각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남성처럼 뭔가 쫓기는 듯한 환각을 좀 볼 수도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약을 복용하면 자신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상당히 심한 두려움이 시달리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스스로 112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마약을 투약했을 때 스스로의 인생이 파괴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제3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넓게 퍼져나가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각 국가가 마약 사범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차단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예,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그게 사람이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얘기죠. 그렇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기소됐는데 왜 그랬는지 또 횡설수설하고 있다죠?
전자장치 부착 위반으로 기소돼 어제 첫 재판을 받은 조두순, 재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취재진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자를 향해 아줌마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아내와 이혼 이야기를 횡설수설 늘어놓기도 했고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보호관찰관이 차에 태우려 가자 영어로 Don't touch my body라고 언급하면서 차에 타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했습니다. 자, 이 말이 그런데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서 이 공판 받으러 온 자리에서 한 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두순이 2018년 12월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020년 12월에 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고 그 예. 과정에서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4일에 밤 9시 5분경 무단으로 외출합니다. 근처에 초소에 근무하는 경찰에 다가가서 이런저런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경찰이 설득했지만 곧바로 귀가하지 않았고 결국 보호관찰관이 출동한 이후에야 귀가함으로써 예. 야간 외출 제한 금지를 40분간 어긴 혐의로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어긴 걸로 검찰이 1년을 구형했더군요. 네네. 근데 이게 관련법 위반으로는 좀 그 최고형이라면서요. 피부착자가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준수 사항에 따라서 각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예. 검찰의 구형은 법정형 최고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야간 외출 제한 금지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가지 않았고 달리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아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검찰 나름대로 징역 1년을 구형한 이유가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이 조두순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예.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셈이 되게 된다. 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그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는데 네. 나름 합리적입니다. 결국 관건은 이 외출 제한 금지 명령을 위반했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어떠하고 그동안의 삶의 경위가 어떠했으며 현재까지 그 외에 다른 보호관찰 준수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즉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화면에서 봤듯이 조두순이 이번에 집 밖으로 몰래 나가서 밖에 머물고 있던 시간이 40분이나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조두순을 감시하는 데 들어가는 이 세금이 지난 2년 동안 1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세금 낭비 아닙니까? 2020년 12월에 출소해서 2013년 2월 기준 약 2년 동안 10억 원 넘는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에는 1:1 전담 보호관찰관이 존재합니다. 즉 조두순만 감시하는 보호관찰관이 존재하는데 이 보호관찰관 인건비 아울러 안산시가 청원경찰 인건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아울러 부대시설 설치비, 시설 사용료 등으로 약 10억 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금액은 늘면 늘었지 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출소한 이후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조두순이군요.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